갑자기 그 나경원 출생증명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요거는 지금 이미 전문가인 네. 의사 선생님들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소견서고요. 소견서. 네. 아니 의사의 근데 소견. 증명서도 지금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짜요? 네. 어디다가? 증명서 빨리 보고 싶다. 있긴 있어요.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네.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증명서 조작까지 들어가고 있죠. 정말. 표창장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건 이제 실제 표창장을 위조한 행위는 사실 이게 법에서 처벌받을 수 없는 행위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위조도 안 했어요. 아니 했다고 하더라도 표창장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사의 증명서는 이거는 공문서기 때문에 위조하면 의사한테 처벌받습니다. 책임을 물을 네.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의사가 면허 날리는지 한번 봐야 될 상황인 네. 거죠. 네, 근데 나경원도 본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 일단 보여줘 보라니까. 안 보여주면서 보여주나 마나 아니야? 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들 국적만 공개하면 되시는데. 잠깐만. 그게 시작에 의사 불과하지. 이름을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웠네? 출생증명서. 의사. 와서 나오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견서가 뭐 자궁근종 소견서에다가 무슨 출산 얘기를 끼워 넣었다 그래갖고 욕을 처먹으니까 바로 저녁에 꺼내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주요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요 코드라든지 직인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문서 발행번호 심지어 의사까지 다 지워버린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 이거? 이 정도는 이정일 PD도 네. 위조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이조를 왜 해? 이거는 그대로 인쇄해갖고 화이트로 지우면 되는데. 그냥 인쇄하면 되죠, 이건 사실은. 아무튼 믿을 수가 없네. 아무튼. 그냥 여권 국적만 좀 보여주시면. 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해놨는데 대상자를 왜 본인을 해놨지? 아들께 보고 싶다고요. 아니, 그런 건 네. 이게 전문가들이 정리해서 해줬을 때 네. 우리가 받아서 방송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우리는 땡트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땡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 트윗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게 일인데 뭐. 네. 읽어주세요. 네. 민주당은 저녁 늦게 수십만 개의 투표용지를 경합지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조작된 선거였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각 22일 WA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실제로 매우 가깝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가짜 뉴스는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하길 꺼려하고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다. 그것은 금지된 뉴스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다. 네,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거부를 계획하는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겠죠?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4일 의원 단장으로 하는 이제 의원 모임이 있는데요. 모 브룩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팀을 만나서 1월 선거인단 개표에 반대할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모 브룩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적격 미국 시민이 투표한 합법적인 투표만 집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승리와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의원들은 개표에 들어가는 선거 공백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라고 OANN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얘기가 있기 이전에 20일 날 트럼프 캠페인이 대법원에다가 지난번에 텍사스가 제기했던 소송과 같은 소송인데 그때는 이제 텍사스는 이거를 소송할 자격이 없다 그래갖고 기각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건 기각이 아니라 기각이라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아예 이제 그 원인 모여를 시킨 건데 이와 관련한 트럼프 팀이 직접적인 소송을 다시 대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텍사스가 한 거랑 똑같아. 우편 투표의 전면 확대
그다음에 우편 투표 접수일을 3일간 뭐 3일 무단으로 늘린 거, 그다음에 검증 절차를 해제한 것 등이 수정헌법 2조의 위반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청구를 해달라라고 청구인이 트럼프로 바뀐 때 첫 번째 대법원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은 부시 엘고어 때 2000년에 그때는 이제 그 무효표를 다시 재검표를 해가지고 그 표 안에서 엘고가 그 엘고 때 이게 이제 뒤집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집히는 사안을 대법원이 못하게끔 기각을 시켰어. 그 투표 재검표를 못하게끔. 네. 그 사건이랑 똑같은 거다. 똑같다. 법에 증빙된 대로 원래 선거 관리나 선거 운영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주의회에서, 그러니까 주지사나 주의회가 하는 게 맞지만, 이러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규정이나 법안 자체를 만드는 거는 헌법에 의거해야 되는데, 이러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임을 선언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증을 24일까지 내려줘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24일까지. 중요한 건 24일이라는 겁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24일. D-Day 24일 이전에, 자, 헌법적으로 지금 부정투표에 대한 걸 대법원이 인정하지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라고 대놓고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가결이 되면 그냥 법률전으로 가면 됩니다. 네. 1월 6일에 그 상하의원 선거에 가갖고 대법원이 펜실바니아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무효 처리를 했으니 나머지 경합주들에 있어서 우편 투표들을 전부 무효 처리하고 정당하게 민주당 선거 투표인단을 제외한 상태에서 공화당 투표인으로 대체를 해줘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건데, 네. 만일에 대법원 24일까지 이걸 안 해준다고 치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엄령 밖에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계엄령 말고도 네. 반란 진압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계엄령보다 조금 낮은 단계야. 그래서 군을 동원하지 않아도 뭐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반란 반동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체포하고 긴급 체포하고 거기에 대한 압류나 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작은 형태의 계엄령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만일에 이 상황에서 저쪽 반 트럼프 측이 무력을 동원할 경우에는 그때는 군대의 투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막 단추인 거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24일까지 해줄래 말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24일. 그러니까 내일인 거지, 우리 날짜로 따지면. 뭐 미국 날짜로 하면은 25일일 거고. 그렇죠. 우리 날짜로는 25일이고 우리나라로? 미국 우리나라. 날짜로는 24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텍사스의 소송을 기각을 시켰던 뭐라 그래야 되나, 주범? 아니면 주동자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공화당 쪽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바로 기각을 시켰다. 기존에 있는 그 보수 대법관들을 협박해가지고 겁박해가지고 7대2로 부결을 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과거 설명드렸던 앱스타인 그 섬 아동 매매 현장 있잖아. 네. 거기에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갔던 승객 명단에 있었는데 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 않니라고 트럼프가 트위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동 성매매 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그 섬을 갔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잡혀가지고 그러네. 지금 일종의 공화당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측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근데 사실 이렇게 약점 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딥스테이트 안에 한둘이 아닌 거죠. 지금
중국인 부인을 두고 있는 공화당의 원내 대표도 지금 딱 미치 맥코널. 미치 맥코널 딱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조지아주 주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종의 회유나 협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예상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탐사보도 옛날 전 미국 재벌이 힐러리한테는 내가 1,800만 달러 주면서 이미 공작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폭로를 했었단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6대 3이었던 보수 대 진보 구조가 현재는 5대 4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공화당 측 그러니까 보수 측 대법관들이 5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게 표결에 붙여졌을 경우에 트럼프의 승리를 밀어줄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 네. 자, 그 5명이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엘리토, 닐 고서치, 버렛 캐버노, 에이미 코넷 베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여기서 이제 닐 고서치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엘리토는 이미 지난번 텍사스 때에도 2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나머지 3사람들은 지금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 말을 듣고 말하자면 일종의 기권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4사람 중에 이번에 새로 뽑은 에이미 코넷 버렐이 이 사람이 문제인 그러니까요. 거야. 나름 트럼프가 정말 40년 동안을 뭐 키워냈다는 둥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그동안 전번에 있었던 분이 워낙 진보 측이었으니까 보수 측으로 급하게 해갖고 끌어올렸다고 밀어넣은 친구인데 젊은 언니인데 이 언니가 첫 번째 투표에서 반트럼프적인 행위를 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법원 믿고 가도 되는 건가라는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시기에 24일 전에 대법원의 의향을 밝혀라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펜실바니아 선거인단에 대한 원인 무효 만약 법적인 효력 상실을 선고를 해준다 그러면 굳이 트럼프가 군사적인 카드까지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천천히 해도. 근데 내 생각에 부결돼. 또 부결된다. 7대2나 또 6대3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크리스마스 노르망디 작전은 바로 된다는 거지.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트럼프로서는. 무섭네요. 네. 근데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하긴 이건 자르질 못하니까 미국에서는 이 대법원 탄핵을 종신. 못하니까. 종신이죠. 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 또는 죽기 전까지는 뭐. 예. 아니 아동 성매매에 연루됐으면은 최소한 자기 스스로 진즉에 물러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바이든은 계속해서 이제 저 백신 맞았다. 건강 이상설부터 나오고 있고 백신 맞은 네. 생중계로 맞았다면서요. 생중계로 맞았는데 이 백신의 부작용을 일으켜서 나는 곧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이 바지라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의혹들이 점점 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야. 일단 바이든이 기존에 있는 장관 인선들을 전부 완료를 했어요. 물론 출범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근데 여기에 임명됐던 관료들이 90% 가까이 오바마 시절에 현직 관료였거나 오바마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유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오바마 3.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바마 3기라는 거야.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중요한 거는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네. 이게 제일 큰 자리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이든 시절 국무부 부장관이었어. 승진한 거지. 3기에 그렇죠. 와가지고. 그렇죠. 그렇네. 거기에 국방장관. 사실 이 둘이 핵심 아니에요? 이게 전 육군사령관 로이드 오스틴인데 이 사람이 이 바이든 측 캠프 인사야. 그리고 또 흑인이고. 네. 그래서 친 바이든 또는 바이든의 충성파이던 사람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 앉힌 겁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고문이 다시 국가안보 고문이 됐어요. 이 사람 힐러리한테 메일 보내서
미국 국채 저기 중국한테서 받고 대만 팔자. 이 얘기를 했었던 그 사람인 거죠. 네. 이 사람이 다시 국가안보 고문으로 올라온 거예요. CIA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를 헤인즈라고 이 사람이 전 CIA 부국장인데 국장으로 승진한 거야. 3기 와서. 거기에다가 보훈부 장관이 이 데니스 맥도넌이라는 사람이 보훈부 장관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오바마 비서실장 출신이야. 그러니까 비서실장 하던 사람을 갑자기 장관으로 떨어뜨린 거고 농무부 장관 톰 필색 같은 경우는 원래 오바마 때도 농무부 장관이었어. 8년 동안 농무부 장관을 했죠. 그러니까 농무부 장관만 12년 하게 생긴 거야. 거의 쓰가지 이 정도 되면. 그다음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국제기부협약 특사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때려치운 탄소 협약을 비롯한 기후 협약, 지구 온난화에 관련돼서 앞으로 탄소 배출하면 돈 걷자이 요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지. 요게 존 케리의 가업이거든요. 존 케리가 지구 온난화에 관련한 온갖 음모론과 뭐 사진과 증거와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세워야 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돈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제일 많아. 배출량.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공화당은. 근데 이거를 기어이 추진을 하려고 존 케리를 여기다 앉힌 거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 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송 작가 박혜라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그다음에 린다 그린필드라고 하는 전 국무 차관이 있어요. 다 그 존 케리 부하였지. 이 사람이 유엔 미국 대사로 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유엔에다가 차관을 심어놓고 장관은 기후협약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 기후세라든지 탄소 배출세 같은 걸로 해갖고 또다시 전 세계를 이제 삥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새로운 신사업 구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엔 대사였어. 네. 이 사람은 다시 돌려갖고 국내 정책위원장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악관 안에 핵심 자리들을 전부 다 옛날 오바마의 부하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또 국내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던데 바이든이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다.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당선이 안 될 걸로 보고 바이든 내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보낼 때부터. 왜냐하면 바이든은 사실은 그 국내 그 미국 내에서도 뭔가 대통령 후보로 될 감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은 바람잡이를 하는 거고 바로 그 미국 언론들 우리 언론들 1년 안에 지금부터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어받는다. 카멜라 해리스는 대표적인 좌파고 오바마가 하려고 했던 오바마 케어라든지 약간 이거를 좀 사회주의적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심하게 보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경제 정책이나 어떤 복지 정책을 끌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마가 제 뇌피셜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음모론들과 정황을 보자면 오바마가
자신의 8년 임기 동안에 행정부와 미국 관료 곳곳에다 자기 사람을 심었어. 그리고 끊임없이 이 트럼프를 탄핵시키고 그 다음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선거 부정 작업을 지휘를 했었고 그와 관련된 인선과 카멜라 해리스를 내세워가지고 꼭두가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뒤에서 수렴청정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었고 지금 이게 실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로 나타난 거는 이마만큼의 엄청난 부정투표를 해야 할 정도로 표 차이가 날 줄을 몰랐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티가 나게끔 부정투표 증거들이 드러나 버렸고 계속 트럼프가 불복을 안 하고 여론전에 승복을 안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도 오바마도 서로 둘 중에 하나는 골로 가기 전에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트럼프가 계엄령은 없다. 무슨 뭐 군사 행동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동격서. 이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때려잡을 거야라고 하는 이 반대로 얘기하는 전술적인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기존에 아까 그 뭐 대법원장 건도 있고 공화당 원내대표 공화당 내부의 분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을 뒤엎으려고 하는 일종의 노력들이 보여지거든. 이건 뭐냐면 최소한 민주당만큼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지더라도 혹시나 바이든을 패배 선언을 시키고 지더라도 기존의 민주당만큼은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료들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일종의 이제 수박들 우리가 흔히 하는 간첩들을 내세워가지고 언론과 간첩들을 내세워갖고 트럼프를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트럼프 과감해요. 이번에 엊그제 이제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 나왔던 그 안보 그 보좌관 회의 네. 보좌관 회의에서 자기한테 물러나라고 했던 보좌관들 2명 다 잘라버렸어요 바로 회의 끝나고 절대 안 물러난다는 거지. 끝까지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4일 우리 시간으로 25일 날 대법원에서 만일 이번 소송까지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왜 받아들이면 법률전에서 이겨요. 하지만 안 받아들이면 바로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줄리아니 변호사 측은 지금 취임 직전까지, 그러니까 취임식 전까지 내가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투트랙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전에서 이기게 되면 피해도 덜하고 트럼프 측에서도 정당성을 많이 얻는데 네. 계엄령이 작동이 돼가지고 만일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군사적인 부분 안에서 먼저 이제 트럼프 측에서 움직여 버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신뢰나 도덕성에 대한 그 상처가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안티파나 기존에 있는 흑인 폭동 그룹 이런 애들이 어떤 그 경합주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우세주에서 폭동을 일으켜주면 더 쉬워. 그걸 빌미로 계엄령이나 폭동 진압을 하면 되니까. 근데 너무 얌전하잖아. 지금 민주당 애들이 너무 얌전해요.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 미국에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트럼프의 군사적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또 언론이 자꾸 이렇게 쿠데타 관련된 사를 흘리는 게 이거를 못하게끔 하기 위한 이 제지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